안녕하세요. 닥터바이은의 이주희 원장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한 재생크림과 MD 보습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재생크림과 MD 보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재생크림과 MD 보습제 어떤 게 더 좋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피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피부는 표피와 진피가 있고요. 표피의 각질층은 15개에서 20개 정도에 되는 벽돌에 해당하는 각질세포와 그 사이사이에 발라져 있는 시멘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각질층이. 그래서 이 각질층이 30% 정도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각질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제 세포간 지질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보습제예요. 그리고 MD 크림은 메디컬 디바이스라 그래서 식약처에서 병원에서 팔 수 있고 의료기기 허가를 내준 제품이에요. 그리고 재생크림, 특별한 재생 성분을 조금 더 넣어서 이걸 재생크림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재생 성분이라고 하면 표피 성장인자 EGF라고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EGF나 시카 성분, 마데카소사이트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넣었을 때 재생크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D 크림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나한테 맞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제품의 특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특징을 좀 정리해 봤어요. 모든 MD 크림은요, 논문의 근거에 따라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 가지 성분을 잘 배합해 놓고 적절한 구조를 이루게 한 그런 제품들이에요. 요 세 가지가 1, 2% 이상 함유되어야 하고,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배합해서 어떤 좋은 형태로 피부에 오래 남아있게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뭉쳐놓은 구조적인 형태를 잘 이루고 있게 하는 것들이 각각 회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로이드 크림이 정말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제로이드 크림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MLE라는 멀티레이어 이멀전, 다층 지질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성분을 구조적으로 피부에 잘 흡수되게 만들어 놓은 MLE 구조가 이 제로이드의 특허였어요. 또 그 다음으로 유명한 아토베리어. 아토베리어에서는 구조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세라마이드를 특별히 이제 고밀도의 세라마이드를 썼다고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리덤이라고 세피전 C 회사에서 나온 이런 MD 크림에는요, 네오 CMS라는 코어 셀 캡슐, 세콜지와 펜타비틴이라는 복합된 구조체, 그 구조적인 특성을 또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쥬란으로 유명한 리쥬더마, 리쥬란 회사에서 나온 요 MD 크림에는요, 구조보다는 연어에서 추출한 하이드롤라이즈드 DNA 성분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한 MD 크림이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이 덱시안 MD 크림은요, 비왁스를 이용해서 벌집 모양의 장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얘는 감초에서 추출한 에녹솔론이라는 성분이 항염 작용에 도움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덱세릴이라고, 요것도 이제 프랑스에서 수입한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 MD 허가를 받아서 병원에서 팔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또 특이하게 구조적인 걸 강조한 게 아니라요, 얘네는 딱 13개의 성분만 넣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이어트가 된 그런 보습제고요. 강조하는 성분으로는 글리세롤, 파라핀이 있었어요. 자, 이 제품은요, 역시 MD 허가를 받은 닥터 디퍼런트 311이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이 311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3, 콜레스테롤 1, 지방산 1.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손상된 피부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해서 만든 MD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MD 크림 종류들은요, 다 이 세콜지를 어떻게 배합해서 얼마나 적합한 구조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강조된 제품들이라고 하겠어요. 다른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러지 발생률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MD 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건조함이 해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거랑 내 피부가 정말 수분이 부족하냐랑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각질층이 벽돌이 15개에서 20개쯤 쌓여 있는 게 건강한 피부거든요. 근데 그게 얇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특정 부위가 손상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곳은 각질층을 보충해 주는 것, 튼튼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나의 피부 문제가 각질층의 손상이 아닌 경우에 보습제를 발랐을 경우에 오히려 트러블이 유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피부 문제와 잘 맞는 제품을 발라야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재생크림하고 MD크림은 또 뭐가 다를까요? 재생크림에는 EGF, FGF 이런 표피 성장 인자가 들어있어요. 혹은 비타민 종류 중에 덱스판테놀, 비판텐 크림으로 유명하죠. 그런 비타민 성분, 또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비타민 B3 성분, 이런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우리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펩타이드 구조를 가진 그런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거나, 또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식물에서 추출한 어떤 항산화 성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병풀 추출물, 병풀 뿌리, 병풀 잎 이런 데서 추출한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병풀 추출물이 그 재생크림 라인에서 아주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시카 이렇게 하면 거의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밖에도 뭐 알란토인이라든지 액토인, 알로에베라 추출물, 그다음에 감초 추출물, 은행나무잎 추출물,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다 특정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별한 재생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생크림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재생크림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시카 에너지 크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시카가 들어있는 걸 보니까 여기도 이제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밀싹 추출물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재생크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게요. 아까 말씀드린 파이토케미칼 같은 특정 성분이 들어있을 때요. 이 성분에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센텔라나 마데카소사이드나 은행나무 추출잎이나 알로에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써보기 전에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생크림을 고를 때는 그 재생크림에 어떤 특정 성분이 들었는지 찾아보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제품은 저희 병원에서 시술 후에, 레이저 시술 후에 발라드리는 제품인데요. 닥터 리리덤이라는 재생크림이에요. 여기 보면 EGF, 글루타치온, 센텔라 아시아티카, 시어버터, 세라마이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을 보면 다 피부에 도움이 되는데요. 나에게 알러지가 없는 성분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그 재생크림과 MD 보습제에 대해 설명해 봤는데요. 제품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